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상한갈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오르는 빠지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단 1%라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미리미리 내 관심 종목들에 등록해 두셔야지만이 시장의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고민하지 않고 쓸어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잡아나가기 위한 영상들을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최근 뉴스 분석을 통해서 확률 높아 보이는 종목들을 골라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상 매번 올라오실 때마다 시청하시고 그 종목들까지 얻어가시고 쌓아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큰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제가 2023년도 융합업종 자료집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자율주행, 메타버스, 폐배터리, 로봇,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다음 자료집까지 AI 관련된 섹터까지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런 무료 자료집을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받아갈 수 있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만 보셔도 사실 2023년도 마음 편하게 가져가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쭉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무료 유망업종 자료집까지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차 전지 폭락 시작 이 주식 세계 최초 기술로 하락장 유일하게 살아남고 10배 성장합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굉장히 혼란스러운 증시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 사건을 겪었기 때문인데요. 미국 정부가 뭐 지급 보증을 거쳤죠. 뭐 완벽하게 구해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 예금자를 보호해주게 되면서 그나마 최악의 사태까지는 막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 여파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내용을 바로 우리나라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을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 긴축이 지속되면서 취약 부분에 금융 불안이 불거져 나온 경우라고 진단했다. 스웨덴 137조 연기금 지금 현재 SVB 파산으로 1조 넘게 날리는 상황까지 나와줬고요. 연쇄 은행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때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뭐 재계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 대한민국의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혹은 미국에서도 SVB만 터지고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업계에서 뭐 하나의 상품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요. 옆에 있는 집들도 전부 다 따라합니다. 옆에 있는 은행들도 아마 죄다 따라하면서 비슷한 금융상품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즉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일본에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비슷한 구조로 짜놓은 금융상품이 분명히 문제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은행이 수습됐다라고 해서 사건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파산하는 은행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것도 물론 수습될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 사태가 아예 종결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시장 속 결국에는 주식이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적어도 박스권 하단선 구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박스권 하단선까지 나올 경우 우리가 좀 안전하게 저점에서부터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집해 볼 수 있을 만한 우리가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천천히 담아 볼 수 있을 만한 정말 무너지지 않는 실적주는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총 시장에 있는 리포트라든가 업종이라든가 섹터들을 전부 다 분석한 결과 이 기업이 가장 최고의 수익을 볼 수는 없겠지만 가장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최근에 작년부터 나온 기사인데요. 안에서는 쓰고 밖에서는 벌었다. LG엔솔 해외 매출이 27조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폴란드, 중국 범위내에서 10조 이상 벌어들였고요.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 2천억 이상이지만 해외에서 계열 뺀 국내의 별도 기준은
마이너스 6,765억 원이다. 국내에선 돈이 많이 썼어요. 해외 시장 싹쓸이 전략이 적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새로운 차세대 지금 현재 배터리 개발로 인해서 국내에는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외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을 통해서 미리 선점해 놨기 때문에 매출을 굉장히 잘 벌어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엄청난 매출에는요. 도움이 될 만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직접적인 지금 미국에 있는 첫 번째 배터리 공장이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LG에너지솔루션이 연간 매출 25조 원 돌파, 그래서 결국 27조 원을 달성했는데 이게 가장 유력하게 많은 도움이 된 게 바로 미국의 얼티엄 셀즈라고 해서 LG에너지솔루션하고 GM하고 합작사를 세워놓은 겁니다. 합작사를 세워놓은 공장, 첫 번째 공장에서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배터리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 생산된 배터리를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4분기 연간 잠정 실적 발표 2022년 이후 지속적인 흑자 굳히기가 지속되고 있다. 연간 매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0배 급성장하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우리 다들 알고 계시겠죠? 우리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1공장이 끝이 아닙니다. 바로 LG엔솔 GM 배터리 2공장, 3공장, 4공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내용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현재 건설하고 있는 제2공장은 당초 350 기가와트시 수준으로 계획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50 기가와트시까지 추가적으로 늘어나게 됐다. 배터리 지금 현재 셀 생산량이 50 기가와트시까지 늘어나게 됐다. 배터리 셀 생산량이 40% 증대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존 350 기가와트시에서 50 기가와트시로 확장. 2023년도 이 공장은 중요한 게 이겁니다. 2023년도 4분기부터 이 공장 풀가동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가동되기 시작하면 또다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겠죠. 분명히 이번 연도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도 다음 실적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적자가 나고 있는 업종, 특히나 지금 요즘에 반도체 업황으로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돈 잘 버는 기업 역시나 뺏지 말고 여러분께서 살펴보셔야 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GM과 세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 배터리 합작 공장은 다음 얼티엄 셀즈 3공장은 2024년도 하반기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건 4분기겠죠? 4분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10월 달부터 12월 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공장이 가동이 시작된다. 보통 이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기 전부터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실제 LG엔솔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LG엔솔의 주가 차트를 보시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기, 첫 번째 공장이 가동되는 시기가 바로 3분기 부근이었거든요. 근데 주가는 언제부터 움직였느냐? 지금 현재 2분기부터 저가를 잡고 다시 3분기부터 가동되기 시작하는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상향을 그려줬습니다. 보통 딱 이 시기에 맞춰서 주가가 올라주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10월 달부터 주가의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바로 뭐냐면 바로 배터리 네 번째 배터리 합작 공장이 백지화됐다는 내용인데요. 얼티엄 셀즈 4공장 건설을 위한 양사 경영진의 협상에 합의 없이 종료됐다.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추가 투자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고 보여진다고 합니다. 기존 폴란드, 한국, 미국, 한국 등 공장 생산력 능력 투자도 진행하고 있어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게 된 셈이다. 뭐 사람이 좀 많이 부족한가 보죠, 그죠? 경제마저 악화되자 LG에너지솔루션이 추가 투자 결정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고 풀이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더 큰 문제.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제가 더 큰 문제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정말 큰일 났어요.
LG 엔솔이요. 최근에는 처음에는 GM하고만 주력으로 하는 그림이었거든요. 웬만한 뭐 계약해서 뭐 납품도 하고 있긴 했는데 미국에선 주력은 GM이겠다라는 인식이었는데 LG 엔솔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요즘에 또 다른 새로운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권영수가 직접 챙겼다. LG 에너지 솔루션 새 메인 파트너 테슬라라는 내용입니다. 권영수 부회장, 여기선 물음표를 붙였는데 거의 전 확정이라고 봅니다. 테슬라하고 다음 메인 파트너입니다. 권영수 부회장 취임 이후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죠. 취임 후 첫 중국 출장길 난징 공장을 방문했다. 왜 중국에 있는 난징 공장을 방문했을까요? 한층 더 강화된 테슬라와의 파트너십, LFP도 공급이 전망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테슬라의 요청으로 개발을 시작한 LFP 배터리 공장에 방문했다는 점에서 테슬라와의 협업 강화에 무게를 뒀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실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2022년도 말을 기준으로 종료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보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중국 기업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만든 배터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발음이 안 되네요. CATL이라든가 중국 대표적인 기업이죠. 아니면 유럽에서는 BYD의 배터리를 직접 공급을 받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증 혜택 받을 필요 없어졌으면 굳이 눈치를 볼 이유가 있나요? 전혀 없겠죠, 여러분들. 전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슬슬 테슬라가 중국 정부의 눈치를 안 보기 시작했더라.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공급사를 옮기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러한 정책이 끝나자 테슬라가 LG 엔솔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하고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테슬라가 최근 배터리 생산 비용을 낮추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과 한국 배터리 소재 기업과의 적극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준비하고 있는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인데요. 4680 배터리의 증산에 따른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중국 업체를 등에 소재 공급을 요청을 했고요. 자체 생산하기 위해서 이야기가 나온 거죠. 하이니켈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 기업들이 해당 경쟁에서 독보적인 차이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기업들도 주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LG 엔솔하고 삼성 SDI 등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출시 예정인 사이버 트럭 및 새로운 자동차 모델은 모두 원통형 배터리 탑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음 차세대 테슬라의 자동차를 누가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가 이끌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이니켈 기술이 참 효자입니다. 역시나 근본적인 차이는 메꿀 수 없는 거죠. 중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LG엔솔, 테슬라 그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것은 LG엔솔인데 LG엔솔 테슬라 공급 초일기 4680 배터리 양산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벌써 이 테슬라 이 개발해냈던 이 생각을 미리 해낸 설계를 했었던 테슬라도 자체 생산에 실패한 4680 배터리 이 배터리를 한국이 먼저 양산에 들어갑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름 46mm, 높이 80mm 원초형 배터리의 대량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4680은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도입을 밝힌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창 공장에서 4680 배터리의 양상 라인 구축을 시작했고요. 국내에서 시작했어요. 이게 업계 수율을 잡는 전문가들이 싹 다 국내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죠. 가장 업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이미 배터리 차곡차곡 기술 쌓아왔잖아요. 그게 여기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첫 번째 4세대 배터리는 그래서 웬만하면 다 국내에서 생산이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든 원통형 배터리든 나중에 해외까지 뻗어 나가기 시작하는 건데 일단 초기에는 한국을 주도해서 생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의 2170 배터리보다 용량은 5배, 출력이 6배 개선된 배터리이기 때문에 시장을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LG 엔솔이 다양한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취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있는 수주를 싹쓸이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 듯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도 이제 미국에서
GM하고 배터리 합작 공장 백지화한 거 보면 이제 LG 엔솔이 정말 힘에 붙이나라고 했더니 결국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너네 GM하고 하는 것보단 테슬라하고 하는 게 낫겠는데라고 하면서 테슬라 쪽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중국 공장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봐서 LG 엔솔이 테슬라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심지어는 얼마나 이 LG 엔솔의 기술력이 대단하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 3사의 수주도 뺏어올 정도입니다. SK온, 포드, 튀르키예 합작 공장 무산, LG엔솔과 새로운 협력을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배터리 제조업체 SK온이 미국의 자동차 포드와 함께 추진해오던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 공장 계획이 8일 공식 무산됐습니다. 포드는 SK온 대신에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 공장의 건설이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SK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유럽의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 고금리로 인한 자금 조달 난항으로 튀르키예 투자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거 뭐 핑계죠. 근데 업계에서는 SK온은 공장의 배터리 생산 수율 100개를 만들면 80% 수율이 나오면 80개가 성공한 거 20개가 불량이 나는 소리예요. 이 불량이 나면 바로 배터리는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율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90% LG 엔솔이 90% 이상대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이런 생산 수율이 향상되는 속도가 계획보다 더딘 것으로 이번 투자 철회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수율을 LG 엔솔이 잘 잡기 때문에 불량률 없이 생산량을 받쳐줄 수 있기 때문에 LG 엔솔하고 협업을 맺었다. 터키에선 이렇게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LG 엔솔하고 GM하고 사이가 틀어지거나 혹은 뭐 그런 내용도 아니죠. 그죠? 정말 이제 LG 엔솔이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저곳에서 정말 자신의 입맛대로 투자를 하고 싶고 합작 공장을 짓고 싶은 곳에 짓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정말 권영수 지금 현재 부회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정말 시장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하려고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장에서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공장 돌아가기 시작했고 두 번째 공장이 이번 연도 말 그리고 다음 내년도에도 2024년도 말의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제3공장이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매출 직접적인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업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가진 기업 그 기업이 바로 LG에너지솔루션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빼놓지 마시고 반드시 공략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챙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한 번 더 전달해 드립니다. 이런 기업들이 빠질 때 매집하면은 정말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박난다 이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께서 손실 보지 않고 결국엔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런 기업들 모아가면서 우리가 시장에 저점 타이밍이 나왔을 때 뭐 요런 타이밍들이죠. 요런 타이밍들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매집할 중소형주는 있겠느냐 좀 더 크게 올라갈 중소형주 있겠느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종목들을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게 실적이 탄탄하고 2공장 3공장 돌아가는 건 결국에는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고요. 결국 주가를 다음 상승을 이끈다라고 한다면 저는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본격적인 공급이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 상승의 이유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즉 원통형 배터리가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4680 배터리. 그러면 4680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기술 납품하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동원 시스템즈라는 기업과 TCC 스틸이라는 기업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안정적으로 모아는 건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시장의 얼추 저점 타이밍이 잡혔다라고 할 때 모아갈 만한 주식은 동원 시스템즈하고 TCC 스틸이다.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TCC 스틸이 매력적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하고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는 동원 시스템즈 정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2023년도 마지막 유망업종 자료집 여러분들께 공개 받아갈 수 있는 방법 공개한다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이 받아갈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께 시장의 상승 타이밍과 저점 타이밍과 상승 타이밍과
지금 하락 타이밍도 그러니까 즉 이런 눌림목 타이밍도 제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자료 얻어갈 수 있는 무료 지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많은 자료집들을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맨 처음 위에 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에 여러분들께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 공식 인증된 곳에서 꼭 다운로드 받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왼쪽에 보시면 상하가릴리 급등 추천주, 장전시황, 포착주 자료, 다양한 무료 자료들을 싹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유료 없습니다. 이 무료 자료들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로그인, 이걸 클릭하시면 아마 로그인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무료 회원가입 칸이 있을 겁니다. 밑에 보시면 무료 회원가입을 클릭하시고 무료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성함 필요 없어요. 대충 적으세요. 그냥 아이디만 비밀번호만 여러분께 자주 사용하신 거 기억하기 쉬우신 거 잘 설정해 두시고 아이디 만드시면은 정말 개인정보 없이도 깔끔하고 이용하기 쉽게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께 설정해 놨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아이디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아이디 만드신 다음에 무료 급등 추천주, 장전시황 포착 자료 중에서 무료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면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무료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무료 자료집을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 자료집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이걸 다운로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그 이외에 매일매일 시장에 대한 추천 종목들도 계속해서 내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해당 시장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드리고 있습니다. 해외 지수는 어땠고, 증시는 어땠으며, 주요 지표들은 어떻게 흘러갔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시장 방향성은 어떨지, 전일자 상승 테마, 그리고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제 생각들을 쭉 적어드리면서 이 글만 10분 동안만 읽어보셔도 오늘 아침 시장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예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100%다 맞지는 않겠지만 항상 80% 이상의 승률로 여러분들께 시황을 맞춰왔기 때문에 참고하실 만한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걸 매일 아침 8시 30분에 매일 아침에 무료로 올려드리니까 매일 아침 확인하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저번 주에는 금 관련 종목들 주목받았죠. 금 관련 이슈, 어떤 종목 이슈가 있었고 왜 올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지 이런 내용을 쭉 정리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장이 마감한 다음 오늘 상승 가장 대표적인 특징 이슈 알아가시면 좋아요. 이게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엘컴텍도 올라갔었죠. 이런 것들을 100% 무료로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시장에서 좋은 수익들 챙겨나가고자 하시는 분들 반드시 매일 급등 추천주, 시황, 포착 자료들 매일매일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확률을 단 1%라도 높여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많이 편입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분명히 눌림목 시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라라는 말씀, 현금 비중을 올리라고 요때 계속 말씀드렸고요. 어플리케이션에서 현금 비중을 꽤 많이 마련하신 분들은 이제 눌리기 시작하는 시장에 천천히 분할 매수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처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대응들을 받아나가고자 하시는 분들도 어플리케이션에서 매일 시황을 통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거 피할 수 있는데 대응할 수 있는 거 대응할 수 있는데 정말 놓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안타까운데요. 이런 기초적인 대응부터 어디가 저가인지,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설명 꼭 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보셔도 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받고 싶으신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